누나들의 반란입니다. 자, 아버지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한 유류분 청구 소송 얘기인데요. 이 남동생과 누나들이 벌인 소송 얘기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자녀들이 총 4명이었습니다. 누나가 셋이고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요. 막내 아들이 많이 재산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 아버지 사후에 그 누나 3명이 소송을 내서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보니까 아버지는 2013년에 사망했는데 당시 4억 1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습니다. 이혼해서 아들과 딸들 뿐이었고요. 생전에 이미 현금과 부동산을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상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큰딸은 1억 5천만 원, 둘째 딸은 4억 4천만 원, 셋째 딸은 1억 5천만 원, 막내 아들이 18억 5천만 원 가량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후에 이 세 딸이 막내 동생 혼자서 현저히 많은 금액을 증여받았다면서 본인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미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을 놓고 사후에 또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게 특히 공동상속인 이 형제 자매 이 사이에서는 생전에 부모가 증여할 수도 있고 또 사망으로 인해서 또 상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어쨌든 재산 측면에서 보면은 먼저 받나 나중에 받나 받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해서 생각을 전체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이 결국은 유류분이 침해됐으니까 적어도 나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몫이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못 받았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형제자매 중에 한 명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갔네?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형평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직기비속의 경우에는 법적 상속분의 이제 그 2분의 1이 인정됩니다. 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만 전체 재산 중에서 최소한 저도 이 한 명 한 명의 그 자녀들 이제 상속인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 그 부분이 침해되면은 그걸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걸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아까 그 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형제들? 예. 근데 너무 차이 난다, 진짜 이 아들하고 딸하고. 사실은 좀 심하게 차이가 나고요. 유류분 제도를 둔 취지 자체가 이런 걸 막기 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요즘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저보다 더 심하게 한쪽만 몰아줬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뭐 큰아들 장자상속이라 그래서 법적으로도 장자에게 더 많이 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생전에 지금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이 아니라 생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혹은 제3자에게 줬던 것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돌아가신 분이 줄 재산이 이만큼이 됐다면 그 재산의 절반을 놓고 자기 상속 비율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혹은 또 이 사람도 생전에 또 받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또 거기서 빼고 또 지금 실제로 남은 재산들 있죠. 그러니까 원래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나서 남은 재산도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뺍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으로 들어서 또 저런 표로 봐서 한 번에 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도 지금 헷갈리거든요. 자, 뭐가 됐든 법적인 문제는 후다닥 좀 정리를 하고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좀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손 변호사님, 일단 1심, 2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몫을 침해당한 누나 2명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아주 많이 미리 받은 아들이 조금 토해내게 된 건데요. 결국 이제 큰 누나, 셋째 누나가 1억 2천만 원씩 돌려받게 된 겁니다. 뭐 계산은 복잡해요. 그런데 전체 다 합해봤더니 이제 30억 원이 된 거죠. 그걸 가지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근데 이제 일단 현재는 뭐 결혼을 했든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있든 없든 제사를 모시든 안 모시든 상관없이 뭐 동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4분의 1씩입니다. 똑같습니다. 일단 4분의 1씩 하고요. 그 다음에 직계비속이니까 유류분은 또 거기에 2분의 1입니다. 그게 침해되면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째, 셋째 누나는 이렇게 침범 당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적게 받았다. 최소한도 못 받았으니까 그거를 훨씬 더 넘게 많이 받은 아들이 그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1심과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대법원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면서 파기환송을 했대요. 그런데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조금 전에 상식적이라고 한 부분 있잖아요. 예. 그거를 깬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다라고 한 겁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원래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이만큼 있고 그걸 다 합한 다음에 유류분을 따져야 되는데 실제로 남아있는 재산도 얼마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저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CG 글은
저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읽어서 그냥 이해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은 법조인 그것도 왜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저거. 가사 전문 소송을 하는 법조인이 아니면 없을 정도로 이 사법시효 2차에나 나올 만한 문제거든요. 진짜요? 네, 그런데 뭐 어떻게 한 거냐면 아버님이 실제 사망하셨을 때 남긴 재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재산을 어떻게 이 분배를 할지를 계산을 다시 하라고 한 겁니다. 그거를 그냥 법대로 4분의 1씩 가지라고 할 게 아니라 아니 먼저 많이 가져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져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 나누는 것도 다시 계산해서 한번 계산만 다시 해봐라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정말 살아 숨쉬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둘째랑 막내한테 저렇게 남겨준 이유 대충 효도 지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아들이니까 몰아준 거지 뭔 말이 더 필요해? 라는 댓글도 있었고 이건 약간 별개의 내용인데 요양병원에서 제가 근무를 하는데요. 아들은 얼굴 한 번 안 비치고 딸들은 지극정성인데도 늘상 그 어르신 우리한테 딸보다 아들 자랑만 하신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일단 제가 한 분씩 이렇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손 변호사님. 네. 그 좀 전반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지금 이런 댓글에 달린 내용들. 예. 네. 좀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왜 다 맞냐면은 전부 다 자기가 접한 경험이 달라서 그래요. 결국 어떤 집은 정말 뭐 아들이 정말 나쁜데 아들만 챙기는 집도 있고 또 반대로 딸이 그렇게 많이 다 돈 받아가지고 사업해서 날렸는데 계속 딸만 생각하는 집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물론 비율을 따지면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아들 챙기는 집이 훨씬 많겠죠. 하지만 각각의 가정의 구체적인 사정은 다 다릅니다. 따라서 내가 본, 내 경험, 우리 옆집 이랬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경험과 판단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냥 양 변호사님께 먼저 여쭐게요. 예, 지금 의료분을 놓고는 우리 사건 반성에서도 비슷한 사건들 다루면서 과연 이걸 유지해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아니 내 재산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겠다는데 왜 국가가 간섭을 해? 라는 그런 주장들도 만만치 맞아요. 않은데 그래도 의료분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에요. 저게 만약에 배우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인데 노년인데 경제 능력이 없는 배우자가 한 사람이 남았는데 아들에게만 주고 자신의 아내나 혹은 남편에게 한 푼도 안 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생계가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최소한의 보장책으로 만드는 게 의료분인데 시대가 많이 흐르면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이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참 어렵네요. 네. 결론적으로 아들, 딸 차별하지 말라. 근데 평생 차별당한 제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니에요. 진짜요?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우리 교수님 어머님 전혀 그렇게 그러신 분 근데 뭐 아니셨는데. 우리나라가 워낙에 가부장적이고 아까 이제 딸을 뭐 이렇게 지원한 집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사실 주변에서 그렇게 딸만 지원한 집 본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상속과 연관해서는 저는 지금 이런 소송을 절대 저는 제기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었고 그래서 좀 불공평했었지만 참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가정이 화목한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런 일들 차별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